네, 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노보노디스크 기업 분석 보고서. 오늘은 이걸 바탕으로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오젬픽, 위고비. 정말 요즘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인데요. 이 노보노디스크라는 회사 들어보니까 한때는 시가총액이 덴마크 GDP보다도 높았다면서요? 와, 이건 뭐 단순히 약 하나 잘 맞는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정말 엄청난 규모죠. 그래서 오늘은 이 회사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성공했는지 그 경쟁력의 비밀을 좀 캐보려고 합니다. 특히 그 GLP-1 시장에서의 지배력이라든지 최근에 있었던 대규모 인수합병, 또 당뇨병 시장을 공략하는 뭐랄까 좀 독특한 전략들, 이런 핵심적인 내용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 보고서에서 딱 처음 눈에 들어오는 게 역시 그 GLP-1 당뇨병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의 압도적인 위치인 것 같아요. 오젬픽하고 위고비, 이 두 개로 전 세계 GLP-1 당뇨병 시장 가치의 55% 이상, 또 물량으로는 63%를 차지한다니, 이건 정말. 네, 그쵸. 점유율만 봐도 뭐 어마어마한데요. 근데 사실 더 놀라운 건 재무적인 측면이에요. 그 투자자본 수익률, ROIC라고 하죠. 이게 무려 59%에 달합니다. 59%요? 와. 네, 경쟁사들, 예를 들어 화이자가 한 8.8%, 로슈가 24% 정도인 걸 감안하면 이건 뭐 압도적인 수치죠. 와, 비교가 안 되네요, 정말. 보고서 분석을 보면 이게 단순히 약효가 좋아서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약효도 중요하지만 그 공격적인 마케팅, 혹시 그 광고 기억나세요? 잼픽 하는 거. 네네. 그거 엄청 나왔었죠. 네, 그런 대규모 마케팅과 또 생산시설에 대한 선제적인 투자,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아주 강력한 일종의 경제적 해자를 구축했다는 분석입니다. 경쟁사인 릴리가 임상적으로는 더 나은 약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데도 노보가 시장을 꽉 쥐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마케팅과 생산 능력 선점. 이게 핵심이네요. 그러고 보니 최근에 그 카탈론트 인수권이 있었죠. 110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거의 14조 원이 넘는 돈인데 네, 맞아요. 엄청난 금액이죠. 이 생산시설 세 곳을 인수한 거,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보고서에 혹시 뭐 위험 조인 같은 건 언급 안 됐나요? 보고서는 이걸 그 GLP-1 약물 수요가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이걸 감당하기 위한 전략적 승부수로 봐요. 핵심 생산 단계인 충년, 완제, 그러니까 약을 병에 채우고 포장하는 그 능력을 아예 자기들 걸로 만들겠다는 거죠. 공급망의 병목 지점을 직접 컨트롤하겠다. 네, 바로 그겁니다. 공급망 장악이죠. 물론 단기적으로는 재무 부담도 있고 또 이걸 통합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위험 요소도 언급은 돼요. 하지만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공급 안정성 확보하고 시장 지배력을 더 강화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확실히 장기적인 포석이군요. 네. 근데 여기서 또 흥미로운 점이 뭐냐면 이 인수가 릴리 같은 경쟁사들의 생산 능력 확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반독점 이슈가 좀 있었죠. 그런 문제도 있었군요. 네, 결국 규제 당국 승인은 받긴 했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시장 경쟁 고대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뭐 계속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참 노보노디스크가 100년 넘게 당뇨병 분야, 특히 단백질이나 펩타이드 공학 쪽에만 집중해왔다고 하던데 이런 오랜 역사가 지금의 GLP-1 성공의 밑거름이 된 거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 깊이가 지금의 경쟁력을 만든 핵심 기반이라고 할 수 있죠. 뭐 물론 최근에는 RNA나 AI 같은 신기술 플랫폼에도 투자를 하면서 미래를 준비하고는 있어요. 신기술 투자도 하는군요. 네. 하지만 보고서는 여전히 GLP-1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점을 좀 지적하고 있고요.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점은 그 Access to Medicine Index라는 기준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우선순위 질환 관련 R&D 프로젝트가 없다는 거예요. 우선순위 질환이요. 그게 어떤 거죠? 그러니까 수익성은 좀 낮을 수 있지만 공중보건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질환들을 말하는데요. 이런 분야에는 R&D를 거의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뭐랄까 노보노디스크가 상업적인 성공 가능성에 아주 철저하게 집중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주주들한테는 좋은 소식일 수 있지만 뭐 다른 관점에서는 비판의 여지도 있을 수 있겠죠. 상당히 상업적이군요. 자, 마지막으로 보고서에서 흥미로웠던 개념이 전환 비용이라는 건데요. 환자들이 한번 쓰기 시작하면
다른 약으로 바꾸기 어렵게 만드는 전략. 이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가요? 아, 네. 이것도 굉장히 영리한 전략인데요. 여러 가지 방법을 같이 써요. 예를 들면 환자 지원 프로그램 같은 걸로 약값 부담을 좀 줄여주고요. 아,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준다. 네. 동시에 스마트 인슐린 펜이나 관련 앱 같은 걸 만들어서 일종의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하는 거죠. 환자가 약을 투여하면 기록이 자동으로 앱에 남고 뭐 혈당 관리랑 연동되고 이런 편리함에 한번 익숙해지면요. 다른 회사 제품으로 바꾸기가 좀 꺼려지겠네요? 그렇죠.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뭐 데이터 옮기고 새로 적응하는 게 실질적으로도 번거로워지는 거죠. 우리가 왜 스마트폰 쓸 때도 운영체제 바꾸는 거 좀 망설이잖아요. 약간 그런 비슷한 락인 효과를 만드는 겁니다. 임상적인 것 외에도 이런 경제적, 시스템적인 장벽을 여러 겹으로 쌓아서 시장 지위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거죠. 아주 정교해요. 와, 정말 듣고 보니 그렇네요. 단순히 약만 잘 만드는 게 아니라 마케팅, 생산, 재무 관리, 그리고 이런 보이지 않는 장벽까지 굉장히 다층적인 전략이네요. 네, 맞습니다. 핵심 제품 하나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이렇게 견고한 해자를 파는 능력, 이게 정말 대단한 거죠. 그냥 제품 대 제품으로 경쟁하는 게 아니라 아예 시스템 대 시스템으로 경쟁해서 앞서 나가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 노보노디스크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정리해보면 정말 다각적인 전략이 성공의 비결이었군요. 그렇죠. 한두 가지 요인이 아니라 복합적인 결과라고 봐야 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눠보고요.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노보노디스크처럼 이렇게 강력한 자원과 영향력을 가진 기업이 물론 상업적인 성공도 중요하지만 이걸 넘어서서 당장은 큰돈이 안 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시급한 다른 보건 문제 해결에는 과연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 또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뭐 정답은 없겠지만 한 번쯤 다 같이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집중탐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